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막힌 교사 기막힙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짜 교직 실무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적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맡으신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업무를 잘 파악하시면 업무를 하실 때 부담이 덜합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는 한번 생성을 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증서 발급 신청 및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신규 선생님들 업무 교직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라는 게 필요해요. 인증서. 자, 인증서를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담당자 선생님께서 신규 선생님께 바로 안내가 되면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바쁘시다 보면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증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증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 항상 그 즐겨찾기에 업무 포털이라고 항상 이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즐겨찾기에 있으면 좋은데 즐겨찾기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막상 컴퓨터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즐겨찾기 주소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항상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도교육청, 전라도교육청 여기 교직원 딱 누르시면 보세요. 여기 업무 포털 이게 그 주소예요. 이건 학교 교내망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원격 업무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즐겨찾기에 꼭 넣어주세요. 근데 이 원격 업무는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자택근무할 때 쓰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 도교육청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전자서명인증센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 보이시죠? 신청서 다운로드 누르세요. 그럼 여기 개인용이 있어요. 개별 신청서. 얘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허용. 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먼저 소속 기관명은 저는 전주교육지원청 전주대정초등학교 이거죠. 이건 지워도 돼요. 앞으로 합시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자, 이름 내 이름 김막힌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선택사항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거 K 이거 자기 거 K 메일 주소 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자주 쓰는 거 굳이 꼭 학교 걸로 안 해도 됩니다. 교육용 이메일 안 해도 돼요. 이제 전화번호 000000000. 자, 그리고 신청 종류는 저는 신규 선생님이니까 나는 신규니까 신규. 자, 신규에다 체크하시고 임시 비밀번호 반드시 8자리 숫자를 기입하세요. 영문자 하지 말라네요. 자, 영문자 하지 말래요. 자, 봅시다. 자, 영문자 하지 말래요. 영문자 사용 불가. 그럼 또 00000000 뭐 이건 선생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성함 쓰시고 김쌤 성함 쓰신 다음에 서명하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서명한 다음에 담당자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이 확인기관 부서장은 이건 학교장 직원이니까 선생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출력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후 거는 선생님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신청을 했다. 그럼 이제 이메일로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인증서가 왔다. 그럼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사용자 등록 보이시죠? 사용자 등록 얘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 또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땡땡땡땡땡땡 아이고 죄송해요.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인증서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돼요. 이때 이메일을 한번 등록을 하는데 이메일은 한번 설정하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만드시면 돼요. 그 인증서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보세요. 일단 보겠습니다. 인증서 저장 장소. 자, C 드라이브에 GPKI라고 있어요. GPKI. 잘 안 보이시나요? 다시 좀 더 키워드릴까요? 자, 여기 C 드라이브에 GPKI. 들어가셔서 요거 죄송해요.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면 개인께 들어와요. 아시겠죠? 이 개인 인증서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급이 됐다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자, 이 아이디 그리고 아까 그거 인증서 비밀번호 딱 하고 들어가면 그래. 자, 이렇게 업무 포탈이라고 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나이스 학생들 생활기록부죠. 그리고 K 에듀파인 이게 공문서 기한 예산 품위 이 2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굳이 뭐 관심을 갖는다 하면 여기 나이스 묻고 답하기라는 게 있어요. 나이스 묻고 답하기 이거는 질문 나이스에 관련된 질문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나이스, K와 디파인 이 2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2가지에 관련된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담당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 인증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 포털에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 생성 및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선생님의 업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업무는 생산 문서를 중심으로 1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의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 포탈에 들어가서 K 에듀파인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문서 등록 대장. 자, 우리 학교의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는 문서 등록 대장을 클릭하시고요. 먼저 일단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맡은 업무가 작년 업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업무 분장표를 파악하시면서 비교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임자와 똑같은 업무를 맡았다 하는 경우에는 조회를 그 전임자의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업무가 섞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제 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작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교수님들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0학년도 거 업무 분장 계획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파일 있겠죠?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열어놨어요. 자, 이렇게 업무 분장표가 있는데, 자, 제 업무가 기막힌 선생님과 똑같아요. 그러면 조회를 기막힌 선생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좀 섞였을 경우에는 과제 카드를 활용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회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 기한 접수자에, 잘 안 보이시죠? 예, 기한 접수자에 이제 전임자 선생님의 이름을 치세요. 자, 검색하면 나오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쭉쭉쭉 선택. 그 다음에 등록 일자는 2020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결제 유형에서 생산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전임자가 생산했던 공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 아래쪽 여기 지금 제 사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요. 페이지당 문서 볼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건수를 100으로 할게요. 페이지당 건수를 100으로 하면 한 번에 100건의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여기서 쭉 선택하세요. 쭉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그리고 한글을 여셔서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 원본 형식 유지로 할게요.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한글 파일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한글 파일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시고 엑셀 파일로 넣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필요한 부분은 우리는 공문 제목이랑 시기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공문 제목이랑 이름 다 지우고요. 내부 결제 이것도 필요 없죠. 종류, 지출, 품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공문 제목과 일시. 자, 얘를 이제 쭉 복사하세요. 쭉 복사. 자, 복사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복사하실 때도 뭐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드래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쭉쭉쭉쭉쭉 이제 필요한 부분만 있는 자료를 복사하셔서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 볼게요. 엑셀이 어딨니? 여기 있네요. 자, 엑셀 파일에 넣으면 자, 저는 여기다 그 다음에 공문 제목 자, 일시 생산 일시로 할까요? 생산 일시 이렇게 해서 여기 제목이랑 일시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얘를 좀 쭉 늘려주시고요. 많이 늘리셔도 되고요. 생산 일시도 늘리시면 되고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쇄하실 때 보기 좋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자, 보면 봤을 때 글꼴은 검정색, 밑줄은 필요 없겠죠? 자, 다 지웠어요. 그리고 얘를 보면 화살표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 화살표가 보이는데 얘를 어떻게 없애죠? 선택창. 여기 보시면 엑셀에 선택창이라는 게 있어요. 얘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창을 딱 누르시면 뭐 이렇게 나와요. 얘를 하나씩 지우시면 됩니다. 지워라.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별로 지금 되게 안 돼 있죠? 이제 일시별로 정렬을 해야겠죠? 정렬.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 생산 일수로 오름차순 하면 이제 2020년 1월부터 기간별로 쭉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은 선생님들께서 알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기 편하게 저는 이걸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줄도 그냥 한 줄로 쭉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인쇄하실 때 이게 좋아요. 인쇄 제목 다시요. 또 크게 보여드려야지. 자,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다음에 인쇄 제목이 있어요.
인쇄 제목을 누르시면 반복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할 때 저는 여기 순, 공문 제목, 생산 일시는 반복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인쇄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자, 위에 부분이 계속 반복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세로 방향으로 할 거예요. 뭐 잘리지 않네요. 페이지 설정해서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력하실 때 뭐 하고 싶은 대로 저는 가로 눌러서 가로의 가운데로 가게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져요. 좀 이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맡으신 업무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2월 달에는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업무 흐름을 아시게 되면 미리 내가 해야 할 업무를 알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셔서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업무를 파악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쓸데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면 여기 보면 업무 말고 담임 업무랑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 교회 체험 학습 신청 이런 식으로 담임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지우셔도 되겠죠. 지우셔도 돼요. 지우고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인의 업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까 업무가 이제 다를 경우, 업무가 섞일 경우 있죠? 업무가 섞일 경우에는 다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여기 이제 업무 과제 카드를 할 건데 여기 기한자 접수자를 지우시고요. 여기 보시면 과제 카드 있어요. 과제 카드를 누르시면, 돋보기를 누르시면 그 선생님이 맡으신 과제 카드가 보여요. 예를 들어 이 과제 카드가 보인다. 이 과제 카드를 먼저 내가 일을 하겠다 하고 조회를 한번 누르시면 또도동 자, 이렇게 그 과제 카드에 대한 저의 생산된 기한 문서가 나옵니다. 네,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서 등록 대장은 학교에 모든 업무가 담겨있는 보물상자입니다. 문서 등록 대장에서 선생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공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서 등록 대장에서 공문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서 등록 대장은 우리 학교에서 접수하고 생산하는 모든 공문이 나와 있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에 공문을 찾고 싶다 하시면 문서의 등록 대장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서 등록 대장입니다. 이 문서 관리 누르시면 보시면 있잖아요. 여기 끝에 문서 등록 대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됐으면 자, 먼저 제가 검색하고 싶은 공문을 찾아봐야겠죠? 교회 체험학습을 하고 싶어요. 교회 체험학습, 교회. 여기까지 두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일자는 뭐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뭐 개월로도 가능하고요. 뭐 12개월 이내의 걸 검색하겠다는데 저는 그냥 항상 연도로 합니다. 연도로 해요. 그냥 귀찮아서요. 연도. 자, 교회 치고 등록 일자를 설정하시고 개월로 하셔도 되고요. 연도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날짜를 하나하나 지정하셔도 됩니다. 네, 이건 선생님께서 편하신 걸 찾으세요. 그래서 이 조회를 누르시면 자, 교회라고 써있는 모든 공문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교육과 관련된 걸 하고 싶다. 생활 치신 다음에 이제 연도를 2020년도 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면 생활이라고 관련된 공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을 한다. 그럼 도서관 또 연도를 조회한 다음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문서 등록 대장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공문을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든 공문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녹화 끝낼게요. 문서 등록 대장에서 공문 조회하기 방법 쉽죠? 감사합니다.